자, 마지막 3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학 감소 보장. 수학이 얼마만큼 줄어드는가에 따라서 수학이 감소하면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을 해서 보험금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얘가 보험금이 어떻게 돼요?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하기 피해율의 자기 부담 비율. 수학 감소는 전부 다 가, 피, 자예요. 그렇죠? 이 가입 금액은 2-1 과목에서 산정을 하는 건데, 5회 때인가 요게 시험에 가입 금액을 산정하는 문제가 2-2 과목에도 나왔어요. 물론 2-1에서도 수업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이 가입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해요? 가입 수학량 곱하기 가입 가격. 이때 이 가입 수학량은 무엇에 의해서 정해지더라? 평년 수학량. 평년 수학량에 얘는 가입 비율이 몇 프로에서 몇 프로? 50에서 100%로 10% 단위로 계약자가 선택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평년 수학량은 기본적으로 구하는 게, 우리가 이제 2-1에서 산정을 하는데 잠깐 설명을 하면, 평년 수학량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 평년 수학량은 기본적으로 평년에 이 농가에 이 밭에 이 논에 평년 어느 정도 수확이 되는가를 산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은 우리 계약자의 논의 수확량을 뜻하는 겁니다. 맞나요? 과거에 이 과수원이라는데 이 논에 어느 정도 수확이 되었는가.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가마니수로 표현을 한다면, 올해 우리 한 50가마 나올 거야. 이때 가마 키로는 60kg를 뜻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 뭐 수바라가 생겨가지고 이거 한 30kg, 30포대밖에 안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평년에, 이때 이 평년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5년. 그러면 이 평년 수확량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과거의 이 논의 수확량이니까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농가에는 과거 수확량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미가입 농가는, 가입을 한 적이 없는 신규 가입 농가는 이 평년 수확량을 어떻게 산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표준 수확량의 몇 퍼센트로? 100%로. 근데 이 중에서 100%가 아닌 놈이 있어요. 품목 중에. 벼, 밀, 보리, 조사료용 벼. 자, 그러면 하나씩 지어봅시다. 조사료용 벼는 뭐만 된다고 했어요? 경분이니까. 얘 수학 감소 안 되죠? 얘는 아닐 거야. 얘는 아는 거죠? 얘 아니면 얘예요. 보리죠. 보리는 몇 프로? 75. 기억하고 계시네. 이게 1과목에서 배우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70% 말고 70% 어떻게 뭐야? 이 보리가 70% 맞아요? 70%? 50에서 70. 놀래라. 50에서 70. 근데 70%짜리 정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팥 사자구. 그 4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미가입이 아니고 재가입 농가라면, 그 전에 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재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 평년 수확량을 산정하는 식이 있죠. 그 산정식이 어떻게 됐죠? 일반적인 식은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의 전체의 B분의 C 이렇게 되죠. 맞나요? 아니면은 D분의 C 아니면 요거 없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식이 하나 더 붙어요. 요 B에다가 뭐가 곱해져요? B 곱하기 D가 되고 요거는 D분의 C가 되는데 이 B 곱하기 D가 사실은 이 B가 원래 뭐예요? 표준 수학량이죠. 이게 최근 5년간의 표준 수학량의 평균치잖아요. 맞나요? 요 B 곱하기 D가 사실은 표준 수학량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입한 농가는 A 플러스 B 곱하기 D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오늘 처음 들어온 사람 이거 보고 환장한다. C분의 D. 공식입니다. 공식. 그쵸? 요 식이 왜 요 식하고 차이가 있는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자, A 값은 얘가 뭐예요? 과거 수확량 평균. 과거 평균 수확량. 이 계약자가 그 전에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사고가 있었다면 수확량 조사를 했겠죠. 그 수확량들의 평균입니다. 그럼 이때 이 B는 여기에서 이 B는 뭐냐 하니까 지역별 기준 수량이에요. 지역별 기준 수량. 여기에다가 이 D 값은 최근 5년간의 뭐 보정 개수.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이거 표준 수확량이네. 이게 표준 수확량이죠. 우리 이제 2-1 과목에 보면 표준 수확량 산정 시기 지역별 기준 수량 곱하기 각종 보정 개수의 합의 곱하기예요. 이 지역별 기준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수에다가 량을 곱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기준이 얼마냐니까 아까 우리 재파종할 때 10R 있죠. 1000제곱미터당 그 지역의 수확량을 나타냅니다. 10R당 수확량이에요. 10R당. 그래서 2016년도 업무방법서에서는 각 지역별 기준 수량이 2-1에 별표로 있었어요. 거기에 2016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제일 10R당 기준 수량이 높은 지역이 경북 지역이에요. 전남이나 전북 지역이 아니고 경북 지역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경북이 농사를 잘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남 쪽 우리 지도를 보면 태풍이 전부 다 어디로 와요? 이리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해가 많잖아요. 수확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렇죠? 경북 쪽에는 이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김천이 10R당 748kg 가장 높았어요. 보통 전남 지역이 600kg대 16년도 기준으로. 지역별로 10R의 수확량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각종 보정 개수가 곱해지는데 이거는 10R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 농가에 해당되는 보정 개수가 곱해지는데 이 보정 개수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니까 재배 방식이라든지 재배 양식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이양 시기 그 다음에는 품종 이런 것들이 보정 개수로 곱해져요. 그럼 여기서 재배 방식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냐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뭐 유기농이다, 뭐 무기농이다, 아니면 친환경이다, 아니면 일반 재배다. 이런 게 있죠. 유기농과 무기농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농약을 주는 게 아니고 비료를 주는 방법이 그게 이제 무기농인 경우에는 비료는 그건 썩어서 없어지는 것들이고요. 유기농은 화학 비료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몸에 좋아요? 무기농이 뭐라고요? 썩어서 없어지는 거.
썩어서 없어지는 거. 맞나? 맨날 헷갈리는데. 무기농. 무기농 여기 썩어서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얘는 화학 비료예요. 몸에 안 좋죠? 맛은 어느 게 좋을까? 똑같다고요? 이게 맛있어요. 인스턴트가 맛있지. 라면. 인스턴트가 맛있지. 유기농 이것들이 이제 생육 성장도 빨라요. 근데 얘는 몸에 좋겠죠. 맛이 없어. 차이가 있습니다. 친환경이다. 이게 이제 비료를 농약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자, 유기농을 줬을 때 아까 더 수확량이 더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무기농이면 수확량이 줄어들고 농약을 치고 안 치고에 따라서 수확량의 차이가 있겠더라. 그 다음에 재배 양식은 이게 이제 기계 이양을 하느냐 아니면 직파를 직접 이양을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기계 이양이냐 직파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적용이 돼요? 보험료 산정할 때 우리 보험료 산정할 때 보면은 이게 할인 할증률로 곱해지잖아요. 친손자로. 직계 친손자. 아직 안 배우셨구나. 직계 친손자 있어요. 직계 친손자 직파할 때 할인 할증률. 그래도 친환경 할인 할증률. 이 직계 친손자 있어요. 그 나중에 2-1에서 배우시고. 그다음에 이양 시기는 이양을 5월에 했느냐 6월에 이양 시기가 늦어질수록 수확량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품종에 따라서 품종 보면은 이게 이제 지도가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좀 뭐 같지만 보통 보면은 지역별로 품종이 많은데 이 전북하고 전남 쪽에 주로 나오는 품종이 이 전북 쪽에 아마 동진벼라고 있어요. 동진. 얘가 이제 신동진에서 요즘 주로 미는 품종이 참동진이라고 있어요. 이 참동진하고 신동진하고 차이가 뭐가 있느냐면 이 신동진, 이 동진벼가 일반 벼보다는 조금 커요. 1.3배 정도 큰데 동진이 도복이 잘 되고요. 병충해 피해를 많이 입어. 그래서 이번에 뭐 22년도에 새로 개발된 게 참동진이라고 도복도 잘 안 되고 병해충, 아까 흰잎마름병, 도열병 이거 방지하는 효과가 큰 벼가 참동진.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전남 쪽으로 내려가면은 새누리. 그 다음에 요즘 미는 벼가 뭐냐면 그 고시카리비하고 비슷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데 새청무. 이게 전남 전북. 그 다음에 이쪽에 영남 지방 이쪽에 보면은 일미. 영호진미라고 있어요. 영호진미 혹은 일미. 이게 경상도 쪽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강원도 쪽으로 가면 DMZ 철원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있어요. 오대살, 오대미. 여기 또 유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경기도 쪽으로 가면 유명한 거 있죠. 임금님들이 먹던 거. 이천쌀.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아. 자꾸 돌았으면 까먹고 여기 또 이천 지역에 있고 충청도 지역에 있고 각 지역마다 품종이 있는데 마트에 나오는 쌀들은 전부 다 호남미가 많대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새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품종들이 있는데 어떤 품종이냐에 따라서 아까 동진벼 보면은 참동진하고 동진하고 아까 병에 대한 방어력이 큰 놈, 도복이 잘 안 되는 놈 이런 거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지더라는 거.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보정계수에는 이런 값들이 고쳐져서 뭐가 나온다?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표준 수확량도 제가 볼 때는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지역별 기준 수량이잖아요. 내 농가에 대한 값이 없어요. 보정계수만 들어가고. 시바르잖아. 그럼 농가가 전부 시바른가? 나의 면적에 대한 비율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가 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상관없고 일단은 2-1에서 표준 수확량을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때 식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개념이구나 정도는 알아두실 것. 그래서 이 B와 D 값이 곱해져서 뭐가 된다고요? 표준 수확량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하나만 들어갔죠. 표준 수확량으로. 근데 벼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사실은 뭐다? 표준 수확량. 그 표준 수확량을 어떻게 이렇게 분리해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식을 하나로 보면 돼. 그러면 식은 똑같아져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데 이렇게 산출되어진 평년 수확량은
한도가 있다라고 했어요. 표준 수확량의 몇 프로? 표준 수확량의 130%.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죠. 이때의 표준 수확량은 보험 가입하는 해의 표준 수확량의 130%를 한도로 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찾는 거죠, 이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 평균 수확량. 그러니까 이 5년 동안에 이 농지에 수확량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수확량 조사는 언제 하는 거냐면 사고가 나야 하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면 수확량이 없지요. 그래서 사고가 없는 무사고일 때는 여기를 뭐로 해요? 사고가 없는 무사고일 때는 맥스 표준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의 몇 프로? 110%. 이 A 값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17년도부터 해서 21년도까지 쭉 해놓고 수확량 조사가 있고 무사고 하면은 무사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 두 개 값 찾아갖고 110%가 해당 연도의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사고가 있었다면 그 수확량 조사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비교한다라고 했어요. 뭐하고? 맥스 조사 수확량, 조사된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의 몇 프로? 50% 비교해서 어느 쪽? 큰 거. 그러니까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크면 조사 수확량으로.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가 조사 수확량보다 크거나 같으면 평년 수확량의 50%.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면 팔이 안 올라가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평년 수확량이잖아요. 여기에 절반이 평년 수확량의 50%가 되겠죠. 얘가 조사 수확량이 될 거예요. 평년 수확량 50%보다 작을 때는 계속 이 값을 갖고 가다가 이 평년 조사된 수확량의 요거 50%보다 크게 되면은 수치가 이 자꾸 안 올라가지 너.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형태를 가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2-1에서 배우는 거니까 정리를 해두고 가라. 왜 이게 필요로 하냐면은 이 가입 금액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구나. 이 가입 금액이 정해져야 아까 직계친손자 보험료가 나오죠. 그죠? 그럼 이 가입 금액이 선정이 되고 나면 이거는 2-1에서 주어지는 거고 2-2에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요 정도까지는 알아야 된다고. 요 정도까지. 평년 수확량의 몇 프로? 50. 그때 5회 때는 아마 100% 나왔을 거예요. 100%. 그리고 이 평년 수확량이 농지 전체의 평년 수확량이 아니고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 나왔을 거고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될까요? 가입 면적을 곱해주면 되겠죠. 가입 면적을 곱해주면 평년 수확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나요? 거기다가 가격을 곱해서 가입 금액을 정하고 그 다음에 PA율. PA율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자기 부담 비율 10%, 15%, 20%, 30%, 40% 나와 있을까? 결국 우리가 2-2에서 구해야 되는 건 뭐다? 피해율이라는 놈을 구해야 되는데 이 피해율은 그 유명한 뭐다? 평, 수, 미, 평. 평년 수확량,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맞나요? 평년에 이 농지가 10,000kg 수확을 했어요. 10,000kg 수확을 했다고. 조사를 해보니까 7,000kg가 나왔다면 얼마가 줄은 거예요? 3,000kg가 줄었죠? 수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한 거네. 그 3,000kg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보니까 잠깐만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미보상 감소량. 이 감소량 안에는 감소된 거 안에는 보상하는 죄로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보상하는 죄의 이해의 원인으로 줄어든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은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방식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면 3,000이죠. 그 3,000에 해당되는 뭐가 있어요? 미보상 비율. 이 미보상 비율은 총 4가지로 구분을 하죠. 제일 앞에 뭐 있어요? 해당 없음. 그 다음에 미흡, 불량,
매우 불량. 미보상 항목에는 제초관리, 잡초 관리를 똑바로 했나 안 했나.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병해충. 그 다음에 기타. 그러면 제초관리의 분량이 이 해당 논 전체에 얘는 몇 프로? 몇 프로? 0에서 20% 미만. 얘는 20에서 40 미만. 얘는 40에서 60 미만. 얘는 60 이상. 여기에 더불어 제가 추가로 설명드린 거 기억나세요? 경불하고 비교했던 거. 경작 불능 농가인하. 인대. 이 사람이 경불 받았다는 경불 대상 농가예요. 조사 농가인데 이 사람이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했나 안 했나 필요한 서류가 있다라고. 증명 서류. 그게 뭐 있었어요? 영수증. 비료 산 거. 그 다음에 제초제 산 거. 그 영수증이 부족한 경우. 부족해. 있기는 있는데 부족해. 왠지 좀 사짜 같고. 간이 영수증만 있고. 그죠? 다 해봐서 알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는 60% 이상은 경불 대상 농가인데 해당 영수증이 얘는 아예 없는 경우예요. 미보상 비율이 더 높지요.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없으면 얘는 당연히 미보상 비율이 몇 프로? 미흡이면 몇 프로? 10% 미만이에요. 불량이면 미보상을 20% 미만. 매우 불량은 20% 이상. 미만 이상인데 이거는 구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가사가 현장에 가서 이거는 재량껏 20% 이상이니까 20%를 줄 수 있는 거야. 40% 줄 걸 20%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걸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재량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때 구해진 이 비율을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묻는 문제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전체 문제에서는 그냥 미보상 비율을 줍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미보상 비율은 최대값을 쓰지요. 1차, 2차, 3차가 있을 때는 항상 어떤 값을 쓴다? 미보상 비율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쓴다. 항목이 다를 때는 합산한다.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논작물에서는 미보상 감수량을 산정을 할 때 이때 줄어든 이 3,000kg 중에서는 이러한 원인으로 감소된 양도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 때렸다면 3,000kg에 10%니까 300kg죠. 그럼 감소량이 3,000kg였는데 300kg를 빼면 얼마? 2,700이 인정된 감소량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평년 수확량 나와 있죠. 미보상 감소량은 얘만 구해지면 얘는 나오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다? 수확량. 그럼 이 수확량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이거의 관건입니다. 그럼 수확량 조사를 하는 방법에는 조사량별은 빠지겠죠. 조사량별은 빠지는데 이 수확량 조사를 하는 방법에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 첫 번째가 수량을 판정하는 요소를 조사합니다. 이 수량 요소 조사는 벼만 가능해요. 뭐만 가능하다고요? 벼만. 수량 요소 조사는 뭐만 가능하다? 벼. 보리에는 이삭이 없잖아. 이삭은 벼에 그거를 이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용어 자체가 이건 벼에 대한 기준이잖아요. 그죠? 밀하고 보리는 수량 요소 조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수량 요소 조사는 조사 시기가 언제냐 하니까 수확 전 14일 전후. 수확 14일 전후. 우리 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조사가 있어요? 표본 조사. 다 조사할 거냐? 일부만 조사할 거냐? 일부만 조사하는 거죠. 전부 조사하는 건 뭐예요?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모든 농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계이양, 탈곡을 포함한
기계 이양을 할 수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조사를 모두 했을 때 가장 신뢰치가 높은 거 전수조사. 세 가지 값이 있으면 뭐로 한다? 전수조사. 2등이 누구예요? 표본. 3등 꼴찌가 수량. 수량 요소 조사는 얘는 벼만 해당되고 수확 전 14일 전후. 표본 조사는 알곡이 염으로 수확이 가능할 때. 전수조사는 기계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수확할 때 그때 조사를 해요. 수확할 때. 우리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의 방법들을 알아야 되는데, 수량 요소 조사는 수량을 판정하는 요소가 있어요. 요소. 수량을 판정하는 요소. 벼에서 수확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일단 얘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조사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표본을 찾는데, 얘는 면적에 무관하게 무조건 몇 포기를 조사하더라? 4포기 조사합니다. 벼가 이렇게 여러 개의 가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포기죠. 이걸 몇 포기 한다고요? 4포기 조사합니다. 4포기. 4포기를 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는 포기당 한 포기 한 파기에 뭐가 있는 거? 여기 달려있는 이삭이 있죠. 포기당 무엇의 수를 조사한다? 이삭 수를 조사해서 이삭 상태의 점수를 매깁니다. 이삭 상태의 점수. 그 점수는 한 포기의 이삭이 16개 미만, 그 다음에 16개 이상이 되겠네요. 맞나요? 얘는 미만이면 1점, 이상이면 2점. 자, 포기당 이삭수죠. 이삭. 그래서 우리 약관의 이 벼의 보험의 목적물이 조곡이에요. 조곡. 그 다음에 이삭에 달려있는 나달이 있죠. 나달.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이삭당 나달수를 조사합니다. 완전한 나달. 완전 나달수라고 하는데, 쌀이기가 있거나 아니면 쭉정이가 있는 거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완전 나달 상태의 점수를 매기는데, 이 완전 나달의 이삭당 나달수를 몇 개로 매기느냐니까 51개 미만부터 해서 51에서 60일, 60일에서 70일, 70일에서 80일, 80일 이상. 이 뒤에는 다 미만이에요. 각 1점, 2점, 3점, 4점, 5점. 최대 5점이에요. 각각의 점수를 매겨서, 맞나요? 몇 포기 조사하는 거예요? 포기는 전부 4포기입니다. 포기당 이삭수고, 그 포기의 이삭당 나달수니까 얘도 점수가 몇 개? 4개 나올 거고, 얘도 점수가 4개. 4개의 점수와 4개의 점수를 뭐 한다고요? 합산합니다. 합산을 해서 그 합한 값을 조사, 수확, 비율 표에다가 갖다 대요. 조사, 수확, 비율. 그럼 0에서 몇 프로 해가지고 지금 이 점수를 몇 점부터 몇 점은 몇 프로, 몇 점부터 몇 점은 몇 프로, 프로테이지가 있겠죠. 근데 이 프로테이지가 구간이에요. 뭐 10%에서 20% 이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조건으로 주려면 최대치를 할 것, 최저치를 할 것 주어질 겁니다. 그 해당 비율을 찾아서 수확량 조사를 하지만 수량 요소는 실제로 수확량 조사를 안 하지요. 그래서 무슨 양에다가 표준 수확량에다가 뭐라고요? 표준 수확량에다가 뭐를 곱한다고? 조사, 수확, 비율. 이 조사, 수확, 비율이 방금 이 점수 합산해가지고 구간에서 찾은 값 여기다가 곱하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뭐를 곱해주냐니까 피해 면적의 보정계수를 곱합니다. 이게 수량만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신뢰치가 떨어져.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보정계수가 필요한데, 이 피해 면적을 어떻게 산정을 해요? 피해 면적을 가입 면적으로 나누는 거겠죠. 이 피해 면적이 10% 미만, 10에서 30, 그 다음 10에서 30이죠. 그 다음에 30% 이상 각각에 해당되는 거 수치하고 반대된다라고 했어요. 10% 미만이면 얘는 얼마? 1.2. 10에서 30% 미만이면 1.1. 30% 이상이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값 중에 하나. 1.2, 1.1, 그 다음에 1. 또 아마 값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은 면적 비율에 따라서 그 값을
암기하고 있든지. 그 세 가지만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수학량. 됐나요?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왔었고. 자, 정리하세요. 수량요소 조사는 면적과 무관하게 몇 포기를 조사한다? 4포기를 조사해서 포기당, 포기에 달려있는 포기 다음으로 큰 게 이삭, 이삭 다음에 나달. 요 순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기당 이삭수를 조사해서 16 이상이냐, 16 미만이냐, 16 이상이냐, 1점이냐, 2점이냐. 몇 번 조사한다고? 4번. 그 다음에 이삭당 나달수, 싸래기하고 다 빼고 완전한 나달. 요거를 수를 세는데 이 이삭당 나달수도 몇 번 조사한다고? 4번. 각각에 해당되는 점수가 있겠죠? 이 점수의 합과 여기서의 점수의 합이라는 4번 조사했을 때의 점수의 합. 맞나요? 이것도 4번 조사했을 때의 점수의 합. 이 두 점수를 합산을 해서 주어진 비율표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 값을 여기다가 곱해주고 그 다음 피해 면적이 얼마다? 얼마다? 30% 이상이다 했다면 1. 그 다음에 10%에서 30%다 하면 30% 미만이다 하면 1.1. 10% 미만이다. 너무 피해가 작잖아요. 믿을 수 없다. 뭐라고? 1.2를 곱해준다고. 됐나요? 요 값이 뭐에 해당된다고요? 수학. 이 수량요소 조사는 뭐는 제외하고 뭐만 한다고? 표만 해당된다. 표본조사하고 전수조사인데 표본조사는 말 그대로 표본을 조사를 하는 거니까 얘는 조사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면적 기준으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사 대상 면적이란 실제 경작 면적에서 실제 경작 면적은 가입일자 기준으로 실제로 경작하는 면적입니다. 그죠? 이 실제 경작 면적에서 뭐를 빼주느냐 하니까 지금 이 조사 시기가 언제예요? 표본조사는 알고기 염으로 수확이 가능한 때 수확기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 소고기가 타고 있어요. 소고기를 굽고 있는데 이게 타고 있다고. 환장하죠? 고기가 타니까 미쳐요. 네, 그게 있어요. 고, 기, 타, 미.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고사면적. 그 다음에 기 수확면적. 수확기니까. 그 다음에 타작물 면적. 그 다음 미 보상 면적. 우리 나무 조사할 때는 뭘 뺐어요? 고사주수 아니면 수확 불능주수, 미보상주수. 착과수 조사할 때 나무에 과실이 없는 거 뺐듯이 면적당 수확이 없는 면적들은 다 빼준다고. 실제로 경작하는 면적에서 고사된 면적에는 수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수확하고 나니까 없잖아요. 그 다음에 타작물은 이 작물이 아니니까 빼줘야 될 거고, 미보상은 보상하지 않는 거니까 이 미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고사될 수 있죠. 고사되었지만 보상하는 제의가 아니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뺄 때 뭘 빼준다고? 고기가 타니까 미쳐요. 고기 타미. 맞나요? 자, 이거를 빼주면 뭐가 나온다고? 조사 대상. 실제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고사 100. 기수학 100. 그 다음에 타작물 미보상이 100. 그러면 조사 대상 면적은 700제곱미터가 되겠죠. 이 조사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표본 구간 수를 산정합니다. 표본 조사할 구간 수를 산정하고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해요. 표본 구간. 이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해서 뭐를 조사하느냐니까 두 가지 조사합니다. 표본 구간에 뭐를 조사한다? 면적을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 구간 작물의 중량. 작물의 중량이라고 해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조국의 중량이에요. 작물은 찌끄레기도 같이 들어가잖아. 그죠? 조국의 중량인데 업방에는 작물의 중량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를 조사를 하느냐니까 함수율이라는 걸, 함수율이라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비율.
이 무게를 잴 때는 정미소에서 이게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보관을 할 때는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렇게 건조를 시킵니다. 그리고 건물의 중량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 쌀 안에 수분이 어느 정도를 포함을 하고 있는가 이걸 정해야 되는데 이 함수율 중에서는 기준 함수율이라고 있어요. 뭐라고요? 기준 함수율. 이 기준 함수율은 우리가 그 벼의 형태 중에 주식으로 밥을 먹는 벼를 매벼라고 해요. 뭐라고요? 매벼. 아침에 밥 먹고 온 거는 매벼예요. 밥 먹기 싫어서 떡을 먹었네? 찰벼라고 합니다. 이 쌀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어머니가 떡 장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찹쌀은 잘 알아요. 딱 보면은 매벼는 투명해요. 그죠? 찰벼는 하얗게 불투명합니다. 떡에 먹는 거, 밥에 먹는 거. 근데 여기 이제 콩도 들어가는데 콩은 벼가 아니잖아. 바짝물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기준 함수율이 매벼가 몇 프로? 15%, 콩이 14%, 찰벼가 13%. 콩도 함수율 조사하네요. 나중에 봅니다. 그래서 요 순서를 외우라고 맥, 콩, 찰 이렇게 외우세요. 15, 14, 13.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기준 함수율. 모든 벼에는 이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표본 구간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니까 아까 이거 몇 포기 조사했어요. 얘도 몇 포기를 조사를 하냐면 4포기를 하나의 표본 구간으로 잡습니다. 4포기를. 그래서 얘는 4포기의 길이를 조사해요. 4포기. 이렇게 벼가 1포기, 2포기, 3포기, 4포기. 이 4포기를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포기당 제식 면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제식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자라는데 필요한 면적이니까 사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그죠? 위아래도 있을 거고 좌우도 있을 거라고. 그럼 얘는 요까지 필요하겠죠. 근데 옆에 보면 또 묘가 있어. 요 중간쯤이 얘가 자라는데 필요하겠지. 얘도 또 하나가 있겠죠. 요 중간쯤이 이놈의 괄호 제식 면적에 해당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이걸 절반을 딱 재려고 하니까 환장하지요. 내가 요 재니까 그 절반 맞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 헷갈리니까 그냥 5포기를 재면 돼. 실제로는. 왜 5포기냐니까 요 절반하고 요 절반을 빼버리면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5포기가 되잖아요. 실무에서는 4포기 길이 하면은 제식 면적을 뜻하므로 5포기 재면 돼요. 길이를. 근데 우리 업방에서는 4포기 길이 그 말이다. 이거는 나무로 따지자면은 가로 주간거리에 해당돼요. 그 다음 이 폭이요. 위쪽에 있는 폭이 포기당 간격. 포기당 간격을 곱하면 이 표본 구간에 뭐가 나와요? 면적이 나오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4포기를 뭐 구간을 4구간으로 했다. 구간수를 4구간이라고 했다면 이 농지에서 4구간을 딱 정해가지고 거기서 4포기를 전부 다 낫으로 배웁니다. 배워가지고 조국의 중량, 작물의 중량을 재야 되죠. 이때 작물의 중량이 아니고 제가 아까 조국의 중량으로 했던 게 그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사 활동을 하면은 이동식 탈곡기를 가지고 홀태기라고 해서 홀태기. 지금은 이제 그 강원도 어느 분이 특허를 낸 게 있던데 그 아주 신식 그 탈곡기가 있어요. 아주 편한 게 있는데 옛날에는 밑에다가 이렇게 포를 깔아요. 떨어지지 말도록 해놓고 여기다가 갈고리 같은 걸 이렇게 해놔요. 여기를 발로 딱 밟고 포기를 갖다가 4포기 베어오면은 그걸 요 홀태기라고 합니다. 홀태기. 요 모양이 빛처럼 살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 탁 걸어요. 후두둑 땡기면 전부 다 나오겠죠. 그럼 이 포대를 들어가지고 속골에다 털털털털털 담아가지고 저울에다가 잰다고. 물론 찌꺼기가 들어가니까 후 불어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 안에 찌꺼기가 들어가지. 그래서 찌꺼기 무게는 빼자라고 해서 여기 뭐가 들어가냐? 로스율이라고 있어요. 뭐라고요? 로스율. 왜 로스율이 필요한지 알겠죠? 여기서 홀태기로 걸어서 당기니까 쌀 조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물질도 들어가니까 그건 빼자. 계산을 해보면 그게 7%네. 몇 프로? 7%. 그래서 실제 무게보다를
100%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조국의 중량에다가 7%를 뺀 93%만 인정을 해줘요. 몇 프로만 인정해 준다고? 93%.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건물의 중량인데 여기 수분을 함유하고 있잖아.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준다고? 함수율. 이 함수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1 기준 함수율. 수분을 빼줘야 되잖아. 그 다음 위에는 1 조사 함수율. 함수율을 조사를 하는데 함수율은 평균 3번 합니다. 3번. 한 번 재는 게 아니고. 수분 측정기를 가지고 3번 평균 값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20%다. 얘가 20%다. 그러면 매벼 하면 기준 함수율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15%. 85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만큼만 무게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면적 조사했고 조국의 중량을 조사를 했으면 얘는 면적이 곱하기 했으니까 단위 면적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 요거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 왜 이름이 유효 중량이냐니까 단위 면적당 중량도 아니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아니고 단위 면적당 유효한 중량이라고 설명을 했느냐니까 밑에가 표본 구간 면적 합계가 들어가겠죠. 맞나요? 이 표본 구간의 면적 합계는 내 포기의 길이, 포기당 간격, 여기다가 구간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표본 구간의 면적 합계잖아요. 아까 재파종 할 때처럼. 그럼 요 위에다가 이제 표본 구간 작물의 중량 합계. 중량 합계. 이거 보니까 작물이 아닌 것 같지요? 지금 홀태기로 걸어가지고 로스율도 빼고 함수율도 빼는데 작물의 중량을 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보험의 목적이 조곡이라니까요.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사실은. 작물의 중량 또는 조곡의 중량에다가 이거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로스율 들어갔으니까 1 로스율이 들어가요. 이때 로스율이 7%라고 했으니까 그냥 계산하면 1에서 7% 빼면 93%가 되는 거예요. 이 중량의 93%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수분도 빼줘야 되죠. 그 수분을 뭐라고 한다고? 함수율. 이 함수율 조사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이렇게 적어줬죠. 1 기준 함수율 분의 1 조사 함수율. 우리 그 업방에는 조사 함수율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순수한 작물의 중량을 재는 게 아니고 인정할 수 있는 유효한 중량을 재는 거구나 해서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을 재는 거예요. 그러면 면적당 무게가 수확량이 나오겠죠. 이거를 어디다 곱해주면 돼? 조사한 면적에다 곱해주면 이 논의 수확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식을 적어보면 이 표본 조사는 수확량 산식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 여기까지를 수확량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조사 대상 면적을 산정을 할 때 수확량으로 인정될 수 없는 면적들을 전부 뺐잖아요. 근데 미보상은 이거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 놈은 수확량에 들어가야 되고 보상하는 놈은 감수량에 들어가야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얘들이 빠진 거는 전부 다 지금 감수량으로 빠져버린 거잖아. 맞나요? 고기타미 고사하고 기수학은 기수학도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저기 수확량 고사 면적만 이게 실제로 감수량에 들어가야 되고 기수학은 지가 하면 안 돼. 계약자가 수확을 한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미보상이죠.
얘도 미보상이죠. 얘도 미보상이죠. 미보상의 표현이 기타미네. 이 기타미는 고사는 감수량으로 들어가지만 기타미는 수확량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플러스 무슨 면적? 기타미 면적에다가 얘는 조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조사한 적 없으니까 여기다 뭐를 해야 돼? 얘가 면적당이니까 얘도 면적당으로 해야 되니까 평년 수확량 중에서도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표본 조사의 뭐다? 수확량 하는 거예요. 그 수확량 조사하는 건 우리 그 과수에서 수확량 조사하는 거하고 똑같지요? 뭐만 바뀌었어요? 면적으로만 바뀌었지. 그리고 미보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얘는 세 가지가 있네. 기수학, 타작물, 그 다음에 미보상. 그래서 기타미를 곱해준다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산식 보세요. 조사 대상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 이게 밭작물로 가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으로 바뀌어요. 밭작물이 똑같은데 밭작물은 이게 수확량으로 바뀝니다. 플러스 이 부분이 왜 여기에 더해지느냐? 이거 몇 번을 설명했습니다. 그죠? 미보상은 무조건 뭐로 들어간다? 수확량으로 들어간다. 고사는 감수량으로 들어가는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이게 표본조사고 전수조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뭐만 해요? 기계 수확이 가능한 탈곡 포함해서. 그래서 똑같은데 얘는 사람이 조사를 안 해요. 논이 이렇게 있으면 수확기 때 가면은 논 한쪽짜리 요걸 다 뜯어내고 여기에 이제 컴바인 기계가 들어가요. 이 논두개 위에다가 이 트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톤백이 이렇게 실려 있고 여기 그 컴바인에서 수확을 하면 요 톤백에 그대로 닫혀요. 그러면 보통 전수조사는 2인 1조로 조사를 해요. 현장에서 조사하는 사람 여기 싣고 이 차가 어디로 가냐면 RPC 종합미국처리장으로 가요. 거기 가서 도정도 하고 건조도 하고 생산 유통을 다 한단 말이에요. 거기 쫓아가가지고 이 차가 전자저울 위에 딱 올라가면 공차 중량 재고 무게 재서 그 빼면은 실제 조곡의 중량이 나오겠죠. 그 전자저울에 있는 거 수치 적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몇 그램 뽑아가지고 함수일 조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수조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평가사가 일을 하기는 아주 편해요. 수확할 때까지 다 기다려야 되니까 대신에 2인 1조 조사. 한 사람은 현장에서 딴짓 하나 안 하나 정상적으로 하나 안 하나 체크. 한 사람은 이 차가 옆으로 새지 않나 현장에 가서 체크. 두 사람이 나가요. 그래서 얘는 직접 사람이 표본 조사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차에 싣고 온 거 그대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 수확량이에요. 조사 대상 수확량에다가 똑같지요? 여기다 뭐를 곱해준다고 얘는? 함수율을 곱해줘요. 기계로 수확을 하는 거니까 찌꺼기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로스율이 없어요. 이 대상, 조사 대상에서 컴바인에 실은 탈곡된 그 무게를 가지고 거기다가 함수율만 곱해주면 된다고. 플러스 똑같이 기타미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수확. 그래서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 이 세 가지는 뭐가 나올지 몰라. 추세가 15점짜리는 이거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경우. 간단하게. 그래서 수확량 조사, 왜 수확량 조사를 하는지 아시겠죠? 수확량 조사는 가, 피, 자에서 피해율을 구하기 위해서. 피해율은 평, 수, 미, 평이고 수확량을 구해야 이거를 알 수가 있죠. 맞나요? 잠깐 시간이 오버가 되겠지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 논작물 1회 기출문제. 1회 기출문제. 1회 기출문제. 자, 1회 때 나온 문제가 5점짜리가 보니까 업무 방법에서 정하는 종합위원 방식 벼 상품에 대한 다음 두 가지 물음에 답하시오. 제2항 재직파, 경작 불능, 수학 감소 보험금의 지급 사유. 이거 기억나시죠? 자, 제2항 재직파 보험금 옆에 답을 적었어요. 제2항 재직파는 원래 보험 기간 내 보상하는 손해로 면적 비율이 몇 프로를 초과해야 돼요? 10%를 초과하고 제2항 재직파를 이행을 해야 되죠? 몇 번 줍니까? 1회. 이건 보험계약이 소멸돼요? 진행돼요? 불능이 아니니까 얘는 계속 진행됩니다. 목적물이 살아있으니까. 두 번째 경작불능은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재 비율이 몇 프로 이상?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불보험금을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지 폐기 등을 이용해서 시장에 유통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맞나요? 이거는 보험계약 소멸되지요. 세 번째 수확감소. 수확감소는 보상하는 제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됩니다.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수확감소를 보장할 수 없는 게 있죠. 아까 뭐라 그랬죠? 경불 대상 농가는 수확감소, 수확불능 지급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2번 아래 조건 1, 2, 3에 따른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단 아래 조건들은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자, 제2항 재직파 보험금 계산식이 어떻게 돼요? 가입 금액의 제니까 25%죠. 다 주나요? 면적 피해율만큼. 이때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을 가입 면적으로 나누는데 이때 피해 면적은 피해 면적 마이너스 미이항 면적은 빼준다라고 했죠. 그럼 밑에 보니까 가입 금액이 200만 원, 면적 비율이 50% 돼 있네요. 그럼 200만 원에 25%면 4분의 1이니까 50만 원이죠. 50만 원에 50%니까 25만 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경불보험금. 보험가입 금액의 자기부담 비율별 지급 비율이죠. 얘는 자기부담 비율을 알아야 되겠네요. 15%면 소수이하 떨어지는 거 42%죠. 200만 원에 42%, 84만 원. 그 다음에 조건 3, 수확감소보험금. 가입 금액 200만 원에 자부담 비율 15%. 자, 수확감소보험금은 피해율이 평, 수, 미, 평이죠. 맞나요? 평년 수확량이 얼마예요? 1,400kg. 수확량 500kg. 미보상 감수량 200kg. 이거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이거를 평년 수확량 1,400으로 나누니까 50% 나오더래요. 그럼 가피자의 피가 50%라는 거죠. 가입 금액이 200만 원. 피해율이 0.5. 자기부담 비율이 15%니까 200만 원에 35%네요. 맞나요? 그래서 정답은 70만 원. 이게 1회 때 나온 문제로 15점짜리였습니다. 1회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제발 이렇게 나왔나. 7회 때도 이거 비슷하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논작물 2회 기출문제. 매회 나왔는데 제가 중복되는 거는 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요거는 15점짜리네요.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벼 품목에서 사고가 접수된 농지의 수량 요소 조사 방법에 의한 수확량 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 수확량과 피해율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이 당시 2회 때 나온 거는 쓸데없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음영 처리했습니다. 필요 없는 거. 지금은 필요 없는 거. 자, 그러면 수량 요소 조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포기당 이삭 점수. 그 다음에 이삭당 완전 나달 상태의 점수. 이 두 개 알면 되지요. 지금 4점하고 9점이네요. 그럼 13점이 되겠네요. 이 13점은 어디로 찾아가 봐야 돼요? 조사 수확 비율 환산표 있지요. 자, 13점에 해당되는 걸 찾아보니까 41%에서 50%인데 밑에 조건이 구간은 최대치를 하라고 했으니까 몇 프로가 되는 거야? 50%. 이 50%를 어디에 곱해야 돼요? 표준 수확량, 수량 요소 조사는 수확량 조사를 안 하니까 표준 수확량, 표준 수확량이 위에 있나요? 2,200kg. 2,200kg에 50%, 1,100kg네요. 여기다가 피해 면적 보정 개수를 곱해줘야 되죠. 피해 면적이 얼마 되느냐 보니 밑에 정해져 있네. 피해 면적 보정 개수 이렇게 1 나와 있으니까 2,200에 50%면 1,100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수확량은 1,100kg고 수확량 나왔으니까 평수 미평에 수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평년 수확량이 얼마? 2,000 마이너스 1,000 미보상 감수량은 2,000에서 1,100을 빼면 900이네요. 900 맞나요? 미보상 비율이 얼마예요? 미보상 감수량이 위에 있나요? 100kg 나와 있나? 또 한장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피해율은 2,000 마이너스 1,100 마이너스 100 한 값을 평년 수확량이 2,000으로 나누니까 0.4. 그럼 피해율이 0.4지요? 그러면 이거 피해율까지만 구하나요? 보험금도 아니네. 이게 몇 점짜리? 15점. 논작물은 상당히 쉽지요? 이렇게만 나온나? 자, 그 다음 4페이지 5회 때 기출. 3회하고 4회는 중복되는 문제였으므로 제가 뺐습니다.
자, 5회 때 보니까 병해충 단독 사고. 이게 이제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인데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논작물 벼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와 같이 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정한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병해충 담보 특약에 담보하는 7가지 병해충 흰, 줄, 도, 깨, 벼, 먹, 새 7가지를 다 적어야 돼요. 7회 때는 5가지만 나왔습니다. 2번 수확 감소에 따른 A농지의 피해율과 보험금, B농지의 피해율과 보험금을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해봅시다. 밑에 보니까 보험 가입 내용을 보니까 A농지는 농지 면적 18,000에 가입 면적이 1,600이 16,000이에요. 농지 면적하고 가입 면적은 틀리죠. 우리가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는 가입 면적.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이 아니고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네요. 그럼 평년 수확량을 구하려면 16,000에다가 0.85를 곱해야 평년 수확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입 가격 1,300, 자기 부담 비율 20%, 가입 비율이 몇 프로? 100%. 이거 보니까 이거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해야 된다. 그죠? 가피자에서 가입 금액이 안 나와 있다고. 그래서 이거 가입 금액이 여기 있네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인데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인데 가입 비율이 몇 프로 했어요? 100%. 그럼 평년 수확량은 어떻게 구해요? 평년 수확량은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에다가 가입 면적을 곱해주면 그게 평년 수확량이 되겠죠. 그 평년 수확량에다가 가입 평년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이 되니까 가입 가격을 곱하면 이게 가입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해설을 달아놨어요. 한번 보세요. 이번에 보면 A농지 피해율의 평년 수확량은 가입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해서 16,000제곱미터가 가입 면적이고 그 다음에 0.85가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고 이거 두 개를 곱하니까 13,600kg. 이게 이 과수원 전체의 평년 수확량이자 가입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100%라고 했으니까 13,600.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13,600에 가입 가격이 그게 얼마 돼 있더라? 1,300원 하니까 보험 가입 금액 얼마 나왔어요? 1,768만 원이 만원 단위 미만 절사 있나? 자, 1,768만 원이 나왔고 자, 미보상 감수량을 구해야 되는데 미보상 감수량은 수확량을 알아야 돼요. 평년 수확량 알고 수확량을 알아야 되죠. 여기 수확량이 나와 있나요? 수확량이 밑에 보험 사고 내용을 보면 A농지가 도열병에 전수조사를 했고 수확량이 4,080kg예요. 맞나요? 미보상 비율이 10%니까 그러면 13,600에서 4,080을 빼면 그게 뭡니까? 감수량이 되겠죠. 거기다 미보상 비율 0.1을 하니까 미보상 감수량은 952kg. 그럼 피해율은 평, 수, 미, 평이니까 평년 수확량이 13,600, 수확량은 그 나와 있는 값 4,080 마이너스 조금 전에 산정한 미보상 감수량 952를 평년 수확량 13,600으로 나누니까 0.63이 나와서 피해율이 얼마라고요? 63%. 그러면 이제 가피자에서 피 구했지요. 가입 금액 구했고 피해율 구했어요. 자기 부담 비율 나와 있죠. 거기에 산정을 해보니까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이 1,768만 원 곱하기 피해율이 조금 전에 0.63%.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였어요? 20%. 0.2 맞죠? 그래서 구해진 값이 보험금이 얼마다? 760만 2,400원이 나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병해충은 최대 인정 피해율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70%라고 했죠. 70%. 그리고 미보상 감수량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미보상이 들어갔잖아요. 그 들어간 이유가 뭐냐를 보니까 우리 문제지 저 밑에 보면 미보상 사유가 있어요. 방제 미흡으로 10%를 줬다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니까 이 조건을 사용을 했습니다. 피해율이 70% 넘어요, 안 넘어요? 피해율이 63% 나왔잖아요. 이게 만약에 80% 나왔다면 이 80%가 뭐로 바뀌어야 돼? 왜? 한도가 70%라고요. 이거는 70% 미만이니까 0.63을 그대로 쓴 거고 만약에 지금 조사된 피해율이 80%가 나왔다면 여기엔 값은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
0.7로 바뀌어야 돼. 이거 이해되시죠? 병해충 단독 사고의 최대 인정 피해율은 몇 프로라고? 70%라고 했는데 여기는 0.63이니까 70% 미만이니까 그가 그대로 인정을 한 거고, 만약에 이게 계산된 값이 80%가 넘었다면 70%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비농지 봅시다. 비농지. 비농지도 쭉 보니까 피해율이 70% 안 되지요. 5번에 보니까 55.71 돼 있잖아요. 그냥 계산하고 미보상 비율도 주어진 값대로 했다. 그래서 5회 시험 때는 방제 미흡으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론서가 나올 때 약관과 통일을 시켜준다면 미보상 감수량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나요? 아직 논란이 있으니까 확정은 아닙니다. 약관상 미보상 감수량 적용하지 않는다. 실무 교육도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구해야 돼요? 세 번째가 경불 찾는 건가요? 자, 3번 문제 봅시다. 앞페이지로 4페이지로 되돌아와서 각 농지의 식물체가 65% 이상 고사하여 경불보험금을 받을 경우 A 농지의 보험금과 B 농지의 보험금, 경불보험금 찾는 거죠. 자, 경불보험금은 뭐에다가?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자기부담별 지급 비율이니까 자기부담 비율이 A 농지가 몇 프로예요? 20%면 80% 나누기 2, 40%죠? 그러면 보험가입 금액의 40%. B 농지는 15%면 42%죠? 그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 이거 오해가 뭐 논란은 있었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패턴을 떠나서 뭐가 나왔다는 거. 가입 금액을 2-2에서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뒤에 거는 해설이 달려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7회 때 거도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 논작물 쟁점 정리해가지고 몇 가지 정리사항이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그 해설 걸린 내용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음 주에 와서 보시고, 그게 부족하면 내일 일요일날 대구 수업이 있으니까 대구 수업 때 이 문제는 아마 다 풀어질 것 같아요.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